지금은 그 소리의 크기를 조정하는 다이나믹, 큰 소리를 제어하는 기능이 필요할 때 갑자기 소리를 확 지르거나 아니면 악기 중에 큰 소리가 나는 게 어떤 거 있을까? 전반적인 레벨에서 드럼의 킥이나 스네어 같은 경우는 좀 너무 레벨이 크거든. 그러니까 전체 레벨이 커져버리면 볼륨 레벨이 안 좋으니까 얘를 낮추면 다 전체를 올릴 수가 있겠지. 이런 역할이 컴프레서 리미터입니다. 또 음색뿐 아니라 다이나믹을 조정해서 드럼의 킥 소리 같은 경우는 뭔가 이렇게 뭉친 듯한 느낌이 들잖아요. 이걸 만드는 게 컴프레서예요. 베이스 기타 같은 경우도 그 컴프레서를 걸어서 쓰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여기 보면은 지금은 좀 저가 제품이라고 하는 기능이 많은 베링거의 그 MDX 2200이 있고, 요거는 이제 되게 그 좀 많이 사용됐던 DBX의 160이라는 컴프예요. 얘는 정말 많이 사용됐던 모델이고, 실제로는 이제 음향기기뿐 아니라 베이스 기타 쓰는 사람들도 이거를 앰프 렉에 걸어가지고 컴프레서를 걸어가 소리를 좀 압축해서 쓰는 경우가 있어요. 컴프레서 리미터가 무슨 뜻이에요? 컴프레서는 압축한다는 거고 리미터는 제한한다.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한번 또 해볼게요. 자, 어쨌든 간에 뭐든지 이거를 내 손에 들어왔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얘를 기본적으로 검색을 해봐요. 검색. 구글에서 검색하면, 제가 베링거 MDX 2200을 검색하면 이제 단종됐을 건데, 뭐 제조사에서는 안 뜨고 다 이베이나 뭐 이런 뭐 상업용 판매 사이트만 뜨네요. 어쨌든 여기 매뉴얼이 있으니까 한번 볼까요? 예. 매뉴얼을 다운받아 보면 이런 기능이 있습니다. 물론 뭐 제 책에도 있으니까 이렇게 MDX 2200이라는 컴프레서 기능이 있네요. 그렇죠? 자, 이거를 설명하기 전에 일단은 제 책으로 한번 가볼게요. 자, 이게 소리의 컴프레서와 리미터. 마침 제가 이거 두 개 해놨죠. 그래서 컴프레서는 이렇게 DBX 160가 들어가 있죠. 자, 어떤 경우냐면 내가 아주 큰 소리가 있고 적정한 소리가 있는데, 이 정도 소리에선 괜찮은데 이 정도 넘어가면 너무 크다. 이런 경우 있죠. 소리가 악 소리 지금 너무 크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 이 신호가 어떻게 돼요? 너무 귀가 거칠리거나 그럴 수 있어. 그러면 내가 이 신호를 지나가는 거를 없애버리는 게 아니라 요 기준에서 여기 넘어가는 소리는 2대1로 깎아버리겠다. 한 4대1로 깎아야겠다. 이런 비율이 생기겠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내가 이거를 설정하는 부분을 스레스홀드라고 하고 이 비율을 레이시오라고 합니다. 지금 단어가 낯설긴 하지만 그냥 익숙하게 익히면 돼. 어디서도 설정 값이 어디냐? 설정 값을 스레스홀드라고 합니다. 그리고 깎는 비율을 레이시오. 자, 1대1은 뭐예요? 안 쓴다는 의미죠. 그냥 바이패스 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자, 그리고 2대1은 반 정도 깎겠다. 4대1은 뭐 4분의 1 깎겠다. 한 8대1은 어떻게 될까요? 8대1은 이렇게 되겠죠. 거의 10대1. 무한대분의 1은 완전 깎겠다. 이런 의미죠. 그래서 실제로 8대1이나 넘어가면 여길 지나가는 소리가 그냥 거의 없어져요. 그럼 얘를 뭐라고 할까? 얘를 컴프레서라고 할까? 얘는 리미터라고 할 수 있어요. 리미터. 8대1, 10대1, 뭐 무한대분의 이런 것들은 거의 리미터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아까 우리가 뭐라고 했어요? 컴프레서 리미터라고 했죠. 이름을 컴프레서라고 하지 왜 뭐 컴프레서 리미터라고 하냐? 이 기준이 뭐냐면 뭐예요? 레이시오에 있다. 내가 여기도 보면 컴프레서 리미터라고 표기는 안 돼 있네. 예, 다이나믹 프로세스에 되어 있는데, 보통 우리가 컴프레서 리미터 하는 이유는 여기에 비율, 레이시오가 1대1이냐, 뭐 2대1이냐, 뭐 10대1이냐에 따라서 이걸 가지고 기준하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어요? 그래서 실제로 그 라이브에서도 많이 쓰고, 방송국 같은 데 보면은 뭐 스피치 프로그램, 뭐 뉴스라든가 뭐 이런 토크쇼도 있고, 또 음악 프로그램 두 개가 엄청난 갭이, 그 다이나믹이 다르겠죠. 소리가 크기가 거의 채널을 바꿀 때마다 거의 일정하죠. 그래서 방송 같은 경우는 이런 컴프레서를 되게 중요하게 잘 사용돼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나중에 뭐 컴프레서를 통해서 뭐 음색을 조정할 수 있겠지만 전체 송출을 이걸로 할 수 있는 게 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여기에 대한 기능을 한번 볼까요? 자, 스레스홀드가 뭐예요?
스레스홀드는 아까 얘기했던 어디서 설정할 것이냐 요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레이시오, 비율은 1대1이면 안 쓴다는 의미고 2대1, 4대1 이런 것들은 그만큼 비율을 깎는 거예요. 자, 보이스를 할 때는, 보컬 할 때는 그 레이시오를 많이 깎으면 안 돼요. 그러면 사람들이 알아. 답답해. 근데 악기는 드럼을 킥이라다 이런 데는 충분히 많이 깎아도 상관없어요. 자, 그 다음에 어택과 릴리즈가 있는데 어택은 뭐예요? 소리가 시작되는 점을 잡는 거기 때문에 이 점을 잘 잡으냐, 뭐 끝나는 점을 많이 줄이냐, 많으냐, 요것 내가 조정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거를 잘 모르겠다. 그럼 오토에 놔두면 돼요. 오토에. 그리고 전체 레벨이 어때요? 소리가 들어온 신호보다 나간 신호가 적겠죠. 깎으니까. 이걸 보는 기준이 뭐냐면 여기가 게인 리덕션이라고 되어 있어요. 게인 리덕션. 이게 GR이라고 써 있는 데도 있고 이게 신호가 되면 마이너스, 이게 마이너스인데 마이너스 1, 2, 3, 4 쭉 써 있죠. 그래서 실제로 여기도 보면 이 그 입력과 아웃풋이 있고 얼마큼 깎이는지 보여주는 눈금도 있죠. 빨간 물들이. 그래서 최대한 이 깎인 부분들을 보고 컴프레서가 걸렸구나 안 걸렸구나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실제로는 그래서 여기도 보면 여기 그 LED 메타가 많은 이유가 들어온 신호도 있지만 나가는 신호도 있지만 이게 얼마큼 손해보고 있는지를 내가 알아야 인지해야 쓸 수 있기 때문에 이 GR 값을 되게 중요하게 본다. 컴프레서는. 물론 뭐 제가 이렇게 아날로그로 설명하는 이유는 디지털 설명하기 위해 기본적으로 다루는 건데요. 이렇게 아날로그를 알고 디지털 가는 게 훨씬 더 안전하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드립니다. 어떻게? 게인 리덕션, GR 값이 얼마 정도 깎일 것을 타겟 잡느냐. 그러면 일단 뭐 2dB에 4dB 정도 깎인다고 하면 어떻게? 아웃풋 속에서 볼륨을 올렸다가 낮췄다가 하는데 적어도 좀 더 그 손해본 값을 올리겠죠. 그러면 위에 레벨을 높은 레벨을 한 3dB, 4dB 깎았고 그럼 전체적으로 레벨을 올리면 어떻게 돼? 압축된 소리가 전체로 커지니까 소리가 더 양질 소리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렇게 컴프레서를 통해서 큰 소리를 좀 눌리면서 전체 레벨을 올린다. 그래서 낮은 레벨을 뺄 수 있도록 하는 게 컴프레서의 구조입니다. 자, 보시면 이 그림을 한번 볼까요? 그러면 원래 그림은 이렇게 불규칙했는데 얘를 컴프레서 걸게 되면 소리가 일정해졌죠. 레벨이. 그리고 낮은 레벨은 어때요? 여기 되게 낮은데 전체 레벨을 이만큼 올린 거예요. 낮은 레벨 전체적으로 올릴 수 있고 높은 레벨을 낮춰서 레벨을 좀 균일하게 디자인하는 게 컴프레서 목적이다. 자, 그러면 이 컴프레서의 비율을 내가 어떻게 할 것이냐에 따라서 레벨이 달라지겠죠. 실제로 그 레이시오를 2대1로 걸게 되면 들어오는 신호 랩이 꺾임이 적은데 뭐 20대1이라고 하면 거의 뭐 일정하게 안 나가겠죠, 소리가. 그래서 거의 이렇게 약하게 거는 경우를 우리가 컴프레서라고 하고 아주 심하게 거는 경우를 거의 뭐 리미터라고 한다. 이렇게 그래프를 통해서 보면 그 입력 신호와 출력 신호에 대한 그림들이 책에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건 라이브 사운드 핸드북에 있는 책이니까 읽어보시고 도움될 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컴프레서는 이렇게 큰 소리를 제어하는 가장 기본적인 구조다. 자, 여기서 어택과 릴리즈 아까 설명도 했지만 어택은 뭐라고 했어요? 시작점. 여기 그래프를 먼저 볼까요? 어택은 소리가 뭐 바이올린 켜면 쭉 켜지는 구간, 이 구간을 어택 구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소리가 줄어드는 구간, 일시적으로 디케이라고 하고 이 소리가 공진을 통해서 유지를 한다. 이거를 서스테인. 그리고 어느 점에서는 없어지겠죠. 이거를 릴리즈라고 해요. 이거를 소리의 라이프 곡선이라고 하는데 이 곡선 중에 실제로는 어택과 릴리즈, 시작 소리와 끝난 소리를 내가 제어할 수 있다. 제가 실습을 통해서 한번 설명하겠지만 기본적으로 이런 구조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어택을 50ms 주었을 때 어택을 뭐 500ms 주었을 때 이 갭이 있다는 걸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택은 조금 주고 릴리즈 짧게 줬을 때 눈으로 볼 수 있는 소리의 그래프고요. 어택을 조금 주고 릴리즈를 많이 줬을 때 느낌, 그다음에 이런 그 어택과 릴리즈의 갭들이 있다는 것만 참고해 보시면 되고요. 뭐 오토로 놓고 사용될 수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니 설명 한번 또 할까요? 요
그 니는 뭐냐면 여기 있다. 이렇게 그 요 기점을 통해서 갑자기 그 트레솔드를 통해서 2대1, 4대1로 가게 되면 소리가 어떻게 될까요? 너무 인위적이죠. 이걸 뭐라고 보냐면 사람의 무릎이라고 볼 수 있어요. 무릎. 무릎을 영어로 니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이걸 무릎을 부드럽게 할 것이냐 아니면 딱딱하게 할 것이냐. 그럼 어떻게 할까요? 보이스라든가 보컬들은 그 소프트 니를 하겠고 악기들은 이렇게 하드 니를 합니다. 그래서 니를 사용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컴프레서에 대한 기본적인 설명을 했습니다. 얘에 대해서 이제 보면 연결을 어떻게 할까? 이렇게 뒷부분을 보면 이렇게 설명할 때 케이블들 있죠? 얘도 마찬가지로 인, 아웃에 연결할 수 있지만 얘는 인서트 케이블을 Y형 케이블을 가지고 주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자 연결이 여기 있네요. 그 컴프레서에 인, 아웃이 있겠죠? 인, 아웃을 Y형 케이블 이렇게 인서트 케이블 연결하고 얘는 보니까 띠가 하나 있고 여긴 두 개가 있죠? 아, 얘는 인과 아웃이 되는 거고 인서트 케이블은 콘솔에 인서트 단자 있었죠? 우리 아까 봤던 그 인서트 단자에 연결해서 그 채널만 컴프레서에 거는 거예요. 얘가 100만 원 정도 한다고 하면 얘가 20만 원 정도 해요. 그러면 이게 여러 채널 되게 되면 금액이 만만치 않겠죠? 10채널만 돼도. 그래서 굉장히 사실 컴프레서를 많이 쓸 수가 없어요. 모든 채널에. 비싸기 때문에. 디지털 콘솔로 넘어가면서는 DSP 안에 다 내장되기 때문에 그냥 다 쓸 수 있어요. 그래서 가능한 한 좀 저가의 디지털 콘솔 사용하더라도 컴프레서 기능을 다 사용해라. 어떻게? 간혹가다 이런 경우 있죠. 기타 같은 경우 치다가 뭐 끝나고 나면 잭을 뽑는 경우 있잖아. 뮤트를 하고 뽑아야 되는데 뮤트를 안 뽑을 수도 있잖아요. 그럼 그때 미리 좀 그 사용되는 범주 아니고 좀 이렇게 레벨 높게 해서 이 레벨 이상에서는 아예 못 나가게 커트해 보면 그 노이즈가 덜 나겠죠. 그래서 그렇게 컴프레서를 다 채널별로 연결해라 이런 의미를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컴프레서에 대해서 사용되는 부분 설명했고요. 얘도 마찬가지. 여기에도 보면 아웃풋 게인이 있는데 얘의 음질에 영향을 받는다. 그래서 어느 회사 것이냐에 따라 다르겠죠. 얘는 보니까 없어요. 트레솔드만 있고 뭐 레이쇼 있고 나머지 뭐 어택이나 릴리즈 없어요. 그냥 얘가 만들어준 데 써라. 내가 쓴 게 좋은 거니까 써라. 이런 의미예요. 근데 좋아요. 그래서 많이 사용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가지 기능을 사용할 수 있는 컴프레서도 있고 또 검증된 컴프레서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소리의 크기를 조정하는 그 컴프레서에 대해서 설명했습니다. 마치겠습니다.